저는 오디오 관련 앰프, 스피커 뭐 이런 영상 리뷰를 할 때마다 항상 어쩔 수 없이 테스트 음원을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작권이 걸려 있는 음원을 플레이하면 유튜브에서 벌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저작권이 없는 음원을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영상에 나오는 짤막한 어떤 음원들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노래가 뭐예요? 뭐 이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디오를 평가를 할 때 제가 평가를 한다는 말이 참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틀어보는 음원들이 좀 있거든요. 노래 그런 음원들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스테이시 켄트라는 여성 재즈 스타일의 보컬리스트인데 첫 도입 부분, 맨 첫 이게 어쿠스틱 기타 파 음이에요. 파 4번 줄 3플랫 파로 시작하는 음이 나오는데 어쿠스틱 기타의 공명음이 빵 터지는 듯한 소리가 그대로 여실 없이 녹음이 돼 있어요. 스피커의 중저역대에 약간 공명 현상이 있다든지 증폭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음원을 탁 들었을 때 여지없이 첫 음이 찌그러져 버립니다. 저니도 있고 포리너, 돈나 서머, 윙베이 맘스틴 공통점이 없는 듯한 곡들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묶어놨냐면은 80년대 녹음 결과물엔 약간 음향적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해왔거든요. 80년대 락 음악은 대체적으로 저역대가 상당히 빈약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레코딩 매체에 따른 차이점 같지는 않고 그 당시에 믹싱의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급격하게 90년대로 들어오면서 바뀌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마이클 잭슨의 배드 앨범과 데인저러스 앨범, 이 두 가지 앨범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은 데인저러스 앨범 90년대 초반으로 가면서 저역대가 엄청나게 밑으로 붙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80년대 음악을 플레이할 때는 살짝 아쉬운 감을 약간 EQ로 살짝 올려가지고 좀 보강시키기도 하는 세팅을 많이 테스트를 해봐요. 근데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EQ를 넣어도 저거 너무 좀 거북하게, 너무 어색하게 저역대가 붙는 경우가 있고 자연스럽게 80년대에서 90년대 믹싱 스타일로 몇 년 후로 싹 이렇게 올리는 듯한 저역대가 자연스럽게 붙는 시스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해볼 때는 항상 80년대 음악도 항상 들어보는 편이에요. 이 노래 되게 좋죠. 근데 노래도 좋은데 제가 이 노래를 항상 틀어보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고음대역의 해상력을 평가를 해볼 때 첫 도입부 부분에 피아노와 보컬이 나오죠. 근데 잘 들어보면은 피아노 소리 저 뒤편에 뭔가 착착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가 뭘까 아직도 좀 궁금해요. 전 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원래 이 녹음에는 드럼 트랙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김윤아 씨가 헤드폰에 그 드럼 비트를 듣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비트가 그게 클릭 소리일 수도 있고요. 헤드폰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서 마이크로 들어간 소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수도 있고 아니면 피아노 페달을 밟을 때 나는 피아노 안쪽에 구조물에서 약간 착착 하는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소리가 들리는 예를 들어서 헤드폰이 있고 잘 안 들리는 헤드폰이 있어요. 객관적인 음의 분리, 해상력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소리가 들리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저 소리가 들리고 안 들리고의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거 하나에 너무 목매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또 나머지가 또 안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성향의 소리를 내주구나 하는 거를 좀 들어보고 싶을 때 항상 틀어보는 음원이에요. 저게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전자악기가 굉장히 메인 주류로 확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70년대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리얼 악기 위주로 녹음이 된 음원들이 굉장히 많죠. 순수 아날로그 레코딩 시절이 약간 전성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에는 리마스터링 된 음원들도 많지만은 오리지널 음원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요즘에 나온 음원에 비해서 음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앰프의 출력을 테스트를 할 때 항상 70년대 음악을 틀어봐요. 앰프의 출력이 충분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항상 마스터링이 꽉
꽉 차 있는 그런 음원만 듣는 게 아니라 70년대 음악, 60년대, 50년대 이런 음악도 볼륨에 문제 없이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볼륨 좀 많이 올리게 되는데 앰프의 구동력을 테스트할 때 70년대 음원도 좀 틀어보는 편입니다. 컨트리 음악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남자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 가사 때문에 사실 컨트리 음악을 들었는데 뭐 애플 뮤직이나 유튜브 뮤직이나 지금 최근에 유행하는 컨트리 음악 검색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컨트리 음악은 미국에서 최고의 장르 중에 하나거든요. 랜덤으로 컨트리 음악을 이렇게 항상 플레이를 많이 해보는데 상당수는 처음에 2, 3초만 듣자마자 다음 곡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것도 트렌드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하드 컴프레싱이 돼 있어요. 소리가 그냥 쭉 눌려있는 듯한 소리로 레코딩된 음원들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근데 앨런 잭슨이나 조지 스트레이트 같은 음원들은 굉장히 다이나믹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습니다. 생생해요. 생생하게 터졌다 죽었다 터졌다 죽었다 사운드가 그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물론 다이나믹 평가를 할 때 클래식 음악을 들어야죠. 꽝꽝꽝 이런 소리. 근데 약간 음향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앨런 잭슨의 노래를 들어보면은 가사가 저도 이제 많이 늙었어요. 그런 가사에 많이 감동을 받는 걸 보면은 Well, I don't drink as much as I used to. 그리고 또 99.999%의 확률로 컨트리 음악의 기타 사운드는 텔레캐스터다. 저도 텔레캐스터 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텔레캐스터 소리를 많이 들어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 가수분에 대한 정보는 많이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들어보는 이유는 첫 부분에 저역대 콘트라베이스가 왼쪽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흘러요. 하드 패닝으로 확 이렇게 가진 않는데 살짝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미묘한 스테레오감이기 때문에 스테레오의 이미지가 잘 재생이 되는 경우에는 그 미묘한 게 들리기도 하고 좌우 분리가 잘 안 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노로 웅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미묘한 스테레오 이미지를 조금 평가해보고 싶을 때는 첫 부분을 이렇게 한번 듣는 편이에요. 근데 이건 정반대입니다. 스테레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오토바이 소리가 저기서 오른쪽으로 하고 지나가요. 스피커가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 스피커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여기서 시작해서 소리가 이 스피커를 지나서 저기 창문을 뚫고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요거는 사실 어떤 스피커로 듣던 스테레오 스피커면은 다 소리가 창문 뚫고 나갑니다. 신기하게. 블루투스 스피커 내부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스테레오인지 모노인지 도입부가 워낙 스테레오감이 크기 때문에 그 블루투스 스피커가 스테레오라면은 날아가는 게 들립니다. 하지만 모노라면은 그냥 오토바이 소리가 웅 들어서 나고 마는 거죠. 일반적인 재즈 보컬리스트, 물론 재즈 보컬리스트라고 해도 그분들의 목소리가 다 같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평균적인 음색의 평균은 좀 있어요. 네. 근데 노라 존스 목소리는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We don't ever have them anymore. 약간의 중고역대에서 약간 긁는 듯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가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숙한 재즈 보컬리스트들의 음색은 사실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도 대부분 다 좋게 들려요. 누가 들어도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노라 존스는 워낙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데 노라 존스의 음원을 틀었을 때 이 소리가 이건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운드든 다 만족시키는 시스템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운드가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노라 존스 노래를 좀 틀어보는 편입니다. 자, 이 공교롭게도 이 둘 다 92년도에 나온 음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년대와 90년대에 다는 아니지만 믹싱 스타일의 차이가 많이 난다. 첫 도입부부터 저음대역이 뻥 퍼져요. 참고로 92년이 마이클 잭슨 91년인가 2년인가 데인저러스 앨범이 나왔던 그때예요. 그때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미싱 스타일로 나온 음원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에 좀 몽환적인 팝 음악들 많잖아요. 이런 음악들에 대한 느낌은 어떤가라는 게 좀 궁금할 때 많이 들어보는 곡입니다.
저는 이 곡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클립시라는 스피커 리뷰를 한 적이 있죠. 저 중년의 고막을 뚫고 들어온다. 고장난 중년의 고막을 뚫고 들어온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스피커에서는 그냥 중성적으로 이건 브러쉬 드럼 소리구나 라는 게 그냥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트위터의 역할이 굉장히 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막 와 귀를 그냥 막 사정없이 긁어버려요. 좋은 의미로 너무 나쁘게 막 혹사시킨다는 느낌이 아니라 좀 트위터에 대한 성격을 좀 평가를 할 때 이 노래를 한 번씩은 들어보는 편이에요. 이 노래 왜 안 나오나 기다리신 분 많았을 거예요. 솔직히 저 이 노래에 대해서는 뭐 1시간 넘게도 떠들 수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레오 위치 감별용으로 씁니다. 가끔씩 스피커를 이렇게 거꾸로 세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노래 첫 도입 후 드럼이 나오고 나서 몇 초 후에 오른쪽에서 카바사 소리가 치키치키치키 오른쪽입니다. 그게 오른쪽. 가끔씩 왼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거꾸로 꼈네. 그럼 스피커를 컴퓨터 와이어를 바꾸거나 스피커를 이렇게 바꾸죠. 두 번째, 이 잘된 녹음, 잘된 믹싱에 저는 이 레퍼런스로 생각을 합니다. 마스터링은 좀 화가 나요, 사실. 이게 좀 빨리 돌렸어요. 원곡을 F샵 마이너로 녹음을 했는데 음반에 찍혀 나간 버전은 살짝 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피치가 좀 높아요. 그때는 이제 LP 물리적인 그 매체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조금 더 경쾌한 감을 좀 더 주기 위해서 마스터링 단계에서 조금 그걸 빨리 재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몇 가지 썰이 있는데 80년대의 락 음악 중후반에 나온 막 헤어 메탈 막 속주의 시절의 음향적인 믹싱 스타일하고는 많이 달라요. 지금 들어도 밸런스가 너무너무 좋아. 전자악기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일단은 어쿠스틱 드럼 베이스, 기타, 리얼 악기 위에 살짝 가미된 전자악기 수준이고 드릴러 앨범과 그 다음에 80년대 후반에 나온 배드 앨범을 평가를 해보자면 음향적인 뭐 깨끗함, 순수함, 뭐 소리의 사운드의 퀄리티 이거는 진짜 배드 앨범을 따라갈 수가 없죠. 드릴러 앨범이 시대적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러 앨범은 솔직히 저는 배드 앨범보다 훨씬 더 전체적인 밸런스의 음향적인 완성도가 높다고 봐요. 이거는 진짜 인류의 유산으로 남겨도 될 만한 역작 중에 역작입니다. 자, 오늘 거저먹는 컨텐츠. 근데 편집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 요거를 말하면서 중간중간에 노래를 넣어야 되거든. 감사합니다. 오늘의 파파였습니다.